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최근 언론에서 슈퍼 엘니뇨 현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 엘니뇨 현상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시간에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시작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기후 영향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대충 이렇게 한 3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엘니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엘니뇨가 아니라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엘니뇨와 엘니뇨 현상은 다른 것이고, 그 엘니뇨는 그 페루 지방을 포함한 그 국제적인 지역에서 유용한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두고 그리고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알고자 하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것들은 엘니뇨와 상당히 닮아 있긴 한데 그 엘니뇨와는 좀 다른,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엘니뇨라고 얘기하지 않고 엘니뇨 현상, 엘니뇨 이벤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엘니뇨 현상이 사실은 다른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엘니뇨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다는 엘니뇨는 보통 엘니뇨도 아니고 슈퍼 엘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 엘니뇨 시기에는 한반도에 어떤 악기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은 이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온도인데, 이 해수온도의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올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 기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슈퍼 엘니뇨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하는 제목입니다. 이 위성 사진은 노아 미국 해양 기상국이죠. 거기서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우측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짙은 색깔로 돼 있는 저쪽이 이제 적도 태평양에서 동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조금 흐릿하게 돼 있는 저 부분이 서쪽 태평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태평양에는 페루를 포함한 남미 이쪽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동쪽에서는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 같은 이 동남아시아 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엘니뇨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동쪽 태평양보다는 서쪽 태평양의 수온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역풍, 즉 북반구에서는 북동풍이 불고, 즉 북동풍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북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남반구에서도 남동무역풍이라 해서 남동쪽,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쭉 불어주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해류가 동쪽, 적도 태평양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 뜨거운 물이 많이 쌓여 있게 되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비교해 보면은 동쪽보다는 서쪽, 즉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쪽에 수온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에서는 열대 비가 많이 오고 고온 다습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열대우림이 발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동쪽 태평양의 경우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물의 정발량이 적고 그 결과로 비가 적게 오고 그래서 상당히 건조한 기후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엘니뇨가 되면은 즉 결국은 무역풍이 약해지는 현상이고 무역풍이 약해지면 그 무역풍이 적도 해역에서 동쪽에 있는 물을 서쪽으로 쭉 풀어주어서 동쪽이 뜨거운 물이 많이 적재돼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풀어줬던 무역풍, 즉 동풍이 약해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뜨거운 물이 역류를 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평상시에 수온이 높았던 인도네시아 쪽은 저수온이 되고 그 다음에 동쪽에 건조한 지역이 있었던 페루 이쪽에서 오히려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동쪽과 서쪽의 기후는 완전히 평상시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기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건 이제 위도 30도 이내, 적도에서 30도 이내 이곳에서는 해수 온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이라든가 혹은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적도 지역에서 발생한 강한 그 대류 바람이 또 그 중위도, 고위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독특한 어떤 기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평상시와 엘니뇨해가 되면은 그 해수 온도 패턴 자체가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기압 패턴에 완전히 큰 차이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압 패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 온도 분포가 완전히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기압 분포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엘니뇨 혹은 그 라니냐와 전 세계 이상기후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는 엘니뇨 현상이 보통도 아니고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슈퍼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엘니뇨가 완전히 구축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 이제 6월 한 중순이나 이때가 되면 엘니뇨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평상시보다 동쪽 태평양의 수온이 0.5도 이상 높아지면 엘니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 또 동쪽의 해수 온도가 평상시보다 1.5도 이상 높아지게 되면 슈퍼 엘니뇨가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년에 이제 노아라든가 다음에 호주 기상청 같은 곳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올 6월 달부터 슈퍼 엘니뇨로 전이될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래서 금년 여름에 우리나라 엘니뇨로 인한 기후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금년에 엘니뇨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미 초여름이 이제 시작되어서 중반으로 여름의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엘니뇨가 출현한다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타나는 엘니뇨로 인한 기후는 과거에 보았던 엘니뇨와는 좀 다른, 좀 특이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도 많이 봅니다만 그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그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어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저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 기후는 통상적인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았던 통상적인 그런 엘니뇨의 경황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엘니뇨 패턴에 부응하는 그런 대기대 순환의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엘니뇨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압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잘 감지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말은 초여름에는 엘니뇨해와 좀 동떨어진 엘니뇨와 관계없는 그런 기후가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금년 여름에 중후반쯤이 되면은 엘니뇨 특유의 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타났던 엘니뇨해의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많이 나타나더라. 즉 엘니뇨해의 여름은 장마 전선이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7월, 8월 이때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친 비가 오고 집중호우도 온다. 그래서 엘니뇨해에는 우리나라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서부터 겨울철까지 상당히 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을에서부터 겨울에 걸쳐 특히 겨울철에 고온 현상이니까 눈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눈으로 온다면 대단한 폭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계절 얘기할 때는 결국 여름 기후는 어떨까, 겨울 기후는 어떨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온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된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라니냐 현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저온 현상이 나타났고 가물고 그렇게 했었는데 엘니뇨해에는 그 라니냐 현상과 반대로 여름 겨울이 상당히 따뜻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겨울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가 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규모의 그 폭설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니뇨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이 상당히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장마 전선의 북상이 늦어지고 그리고 장마 자체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장마 종료 선언 이후에 그때부터 가을의 철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서 비가 오는 좀 그런 좀 독특한 특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재미있고 좀 오랜 시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영상 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엘니뇨 이렇게 얘기하면은 엘 하는 게 정관사 더위에 해당이 되고 니노 하는 게 차일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소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차일드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죠. 저게 이제 페루 지역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저희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12월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그 페루 앞바다 쪽에서는 저 서쪽에 먼 바다에서부터 따뜻한 난류가 밀려 내려옵니다. 저건 이제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페루 앞바다 쪽에서는 이 남동무역풍, 즉 남반구의 남동 방향, 즉 고위도에서부터 적도 그리고 서쪽을 향해서 해류가 쭉 불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페루 앞바다에서는 해류가 표층에 있는 물이 먼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표층의 물이 먼바다로 이동하게 되면 이 물이 부족하게 되죠, 표층에. 그래서 그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 바다 깊은 데 있는 물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용성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층수가 올라올 때는 그 심층수 안에는 아주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이로 하는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페루 앞바다는 전 세계 황금 어장 중에서도 첫 번째 가는 그런 그 좋은 어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페루 앞바다에서 잡히는 그 어류는 그렇게 값이 비싼 어류는 아니고 정어리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식용으로는 먹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멸치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고기를 많이 잡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 그런 물고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페루 앞바다에 이런 물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먹이로 하는 새들이 수십만 마리 이상들이 모여 있고 그것들이 그 페루에서 조금 먼 바다로 나가면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이 완전히 그 새들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 같은 경우에는 페루의 경우에는 이런 새들이 페루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먹고 그 섬지방 같은 곳에 이렇게 싸놓는 똥 이것을 채집해 가지고 비료로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총 무역액의 한 3분의 1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루 앞바다에서 차가운 물이 형성되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크리스마스 정도만 되면 먼 바다에서 따뜻한 물이 밀려오기 때문에 심해에 있는 물이 용성을 못하고 그러면 그 페루 앞바다에 있는 그 황금 어장으로서의 기능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가끔 먼 바다에서 따뜻한 물이 밀려오게 되면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덩치가 크고 그리고 고기에 기름기가 많은 이런 그 물고기들, 즉 상당히 먹기가 좋고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나가는 이런 물고기들이 가끔씩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페루 어부들은 과거에 그 멸치라든가 정어리가 잡힐 때는 좀 먼 바다로 나가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됐지만 이런 엘니뇨 해류가 먼 바다에서 밀려올 경우에는 가까운 앞바다에서 아주 만나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 크리스마스 잔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먼 바다로 일하러 나가지 않고 휴가를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으니까 상당히 즐거운 것이고요. 그리고 캐톨릭 국가니까 또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또 즐겁고 그리고 가끔 자신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 값나가는 맛있는 이런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류가 아기 예수처럼 아주 반가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니뇨, 더 차일드라고 그 해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엘니뇨는 이런 그 페루 앞바다에 살고 있던 사는 그 어부들이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 엘니뇨가 아니고 그 수년에 한 번씩, 과거에는 한 7년에 한 번 정도, 최근에는 기후위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3, 4년에 한 번씩 저 먼 바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곳에 서부 태평양에서부터 해류가 거대하게 페루 앞바다 쪽으로 밀려와서 동쪽 태평양 쪽, 적도 동쪽 태평양 쪽을 상당히 고온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 정도가 되면 조금 먼 바다에서 물이 밀려와 가지고 한 2월, 3월 달 정도가 되면 해소가 되는 이런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인도네시아 쪽 아주 서부 태평양 쪽에서부터 고온의 해수가 거대하게 동쪽까지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래 밀려와서 고수온을 만들고 그런 고수온이 수년 이상 이어지는 현상, 이것을 엘니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년에 한 번씩 거대하게 밀려오느냐 아니면 매년 좀 그렇게 먼 바다가 아니고 그 페루 먼 바다에서 에서부터 따뜻한 해류가 페루 쪽으로 일시적으로 밀려오는 현상이든 간에 그 두 현상은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주는 그 악영향이라 할까요? 페루 어민들에게 주는 그 악영향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저 어부들이 알고 있는 그 엘니뇨라는 것은 12월에 만들어져서 한 그 다음에 2월, 늦어도 3월이면 해소되는 아주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한 과거에는 7년에 한 번, 최근에는 3, 4년에 한 번씩 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따뜻한 해류가 거대하게 밀려가서 그게 심할 경우에는 한 2, 3년 이상, 짧아도 한 1년 정도 그런 현상이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엘니뇨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 서너 달 정도 이게 온도가 일시적으로 그 좁은 지역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새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니뇨 현상이 만들어서 1년 이상 고수온을 이렇게 쭉 만들게 되면 새들은 자신들의 먹이도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조류 생태계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엘니뇨 현상과 페루 앞바다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무역풍이 약해져, 저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를 보냄으로써 동쪽 인도네시아 쪽은 고수온이 되고 페루 부근에는 저수온이 형성되고 이것이 평상시고 평상시 현상인데 수년에 한 번씩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쪽에 쌓여있던 고수온이 서쪽 먼바다에서 동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현상, 그리고 그것이 한 1년 이상 유지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엘니뇨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해수 용정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즉 심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러면은 심해수가 표층에 공급하는 영양염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표층 해수에서 플랑크톤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류먹이 사슬도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먹이로 해서 살아가던 근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저런 바다새가 먹이를 잃게 되고 그래서 저 새들이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수년에 한 번씩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극한 이상기후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왼쪽에 보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산불이 나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현상입니다. 평상시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이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바닷물이 증발이 많이 생기고 거의 매일다시피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이 발달하게 되고 매일 비가 오니까 저 지역에서 자연발화의 산불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에 한 번씩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쌓여져 있던 앞바다에서 먼바다까지 형성되어 있던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쪽의 해수 온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해수 온도가 낮으니까 물의 정발이 잘 되지 않고 물의 정발이 안 되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저 열대우림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낙뢰가 떨어진다든가 혹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그 마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연 발화의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 열대우림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그 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산불이 한 발생을 하게 되면 산림의 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만은 저 나무가 탈 때 나오는 그 매연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중국발 미세먼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괴롭죠. 근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쪽에서는 그 산불로 인한 그 매연, 대기오염의 피해를 많이 받게 되고 저때 만들어진 매연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그 동부 태평양 쪽에 있는 페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해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근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페루 앞바다, 페루 먼바다 이쪽이 전부 수온이 높아지니까 물의 정발이 많이 생기고 엄청난 폭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가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페루에 어마어마한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홍수 피해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라든가 페루와 같이 위도 30도 보다 더 낮은 저위도 지역에 있는 지역은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저는 산불과 폭우라고 하는 그동안 저 두 나라 사람들로서는 겪어보지 못한 그도 좀채 겪을 수 없는 그 평상시와 너무나 다른 이런 기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지역 특유의 기후에 맞는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든가 페루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겠죠. 페루 사람들은 건조한 기후에 맞는 삶을 살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후에 맞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년에 한 번씩 가다가 전혀 다른 형태의 그 기후가 나타나게 되면 페루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아주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하게 그 엘니뇨 시에 전 세계 이상 기후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좀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위도 30도 이남 저희도 지역 열대 지역 여기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와 다른 특이한 기후가 쫙 나타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위도, 고위도 이런 지역에서는 확률적으로 보면 저렇게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은 저런 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저희도 지역만큼 그렇게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면 좀 붉은색 계통은 고온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이 저온,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짙은 하늘색, 그 다음에 노란색 있는데 저기는 비가 많이 오는 곳 혹은 비가 오지 않는 특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 저 그림에서 좌측에 보면은 봄철이죠. 3, 5월 달에 보면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에는 엘니뇨 해가 있을 때는 좀 고온이 나타난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아직 엘니뇨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6월 한 중순 이때가 되면 엘니뇨의 패턴으로 완전히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여름에 엘니뇨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내년까지 쭉 이어진다고 한다면 내년 봄철은 올해 봄보다도 더 상당히 따뜻할 것이다.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 보면 저것이 이제 올 여름인데요. 올 여름도 6월에 장마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는 엘니뇨의 특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은 7월, 8월 이렇게 가면은 엘니뇨의 특성이 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6, 7, 8월 이때 우리나라에는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과 그 다음에 겨울철 기온이라든가 기상 패턴이죠. 그게 보면 이제 9, 11월, 12월, 2월 이럴 때도 보면은 저기도 지역 북위 30도에서 남위 30도 그 주변에 보면은 대단히 큰 그림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붉은 색깔, 노란 색깔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 보면은 뭐 9월에서 11월에 걸쳐 가지고 저 하늘색으로 좀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철이 되면은 붉은 색깔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엘니뇨 해에는 늦가을부터 해서 겨울철 이때가 상당히 고온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뚜렷하게 보이더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엘니뇨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죠. 엘니뇨 현상은 태평양에서 그림을 우리 볼 때 왼쪽에 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저쪽이 이제 서쪽 태평양,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동쪽 태평양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 정도 180도가 시간 변경선, 그 180도 경도 180도를 연결해 가지고 동쪽 미국 아메리카 대륙 있는 저쪽을 동부 태평양, 그 다음에 왼쪽 푸른 색깔로 되어 있는 아시아 대륙 쪽 저쪽을 서부 태평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니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니노 3 하는 게 동쪽 태평양 쪽이죠. 그리고 니노 4 하는 거는 서쪽 저기가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니노 3이라고 되어 있는 동쪽 태평양의 수온이 0.5도 이상 높아지면 엘니뇨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 지역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1.5도로 아주 많이 높아지면 저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붉은색이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는 쪽이 있죠. 저런 해가 바로 슈퍼 엘니뇨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붉은 선이 조금 올라온 그 해 이런 것들은 그냥 보통의 그 엘니뇨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래쪽에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라니냐 해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은 그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길게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저게 이제 2020년부터 금년 초까지 이어졌던 트리플 딥 라니냐, 즉 최근 3년 동안 라니냐 현상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저렇게
태평양 쪽에 기상 관측망, 해양 기상 관측망을 설치를 해서 니노 3 지역과 니노 4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에 수온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을 쭉 연속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수온이 높아지는 징조를 보이면 엘니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엘니뇨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니노 4 쪽에 수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니노 3이라고 되어 있는 동쪽 태평양에서는 수온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그 엘니뇨 현상하고 우리나라 기후하고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98년 지리산 폭우 시기와 그다음에 2016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겨울철 고온 현상이 나타난 2016년을 가장 대표적인 엘니뇨해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8년도에 지리산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 기상청에서 예보를 놓치는 바람에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근데 그런 지리산의 사고뿐만이 아니고 98년의 경우에는 장마가 끝났다고 선언이 된 8월 초, 8월 3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8월 달부터 9월에 걸쳐 이어지는 아주 긴 기간의 통해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었습니다. 저게 이제 슈퍼 엘니뇨의 대표 중에 하나라고 보는 97에서 98 엘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엘니뇨 해의 여름에는 저렇게 98년과 같이 많은 비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는 그런 그 해가 잘 나타나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 2016년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기온도 일체고 온도가 한 19도 정도 되는 이런 고온이 쭉 이어졌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주지방에서는 300의 마을이라고 300의 고장해서 누에, 그다음에 고추, 아니죠. 누에, 그다음에 꽃감, 그리고 삼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보면 누에라든가 이런 건 잘 하지 않고 꽃감은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꽃감을 저렇게 열어놓으면 상주는 내륙 지역이니까 건조하고 한랭한 기후가 쭉 나타나니까 꽃감을 말리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2016년의 경우에는 계속 비가 오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 꽃감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저걸 먹지 못하고 다 폐기해 버려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저것도 2015, 2016, 약 그때 한 2년에 걸쳐서 이어졌던 슈퍼 엘니뇨해의 그 전형적인 겨울철 기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얘기하는데 슈퍼 엘니뇨가 되면은 그 서쪽에 있던 뜨거운 물이 동쪽으로 이동해 가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서부 태평양에서 평상시에 페루 앞바다에 있는 것처럼 그 심층에 있는 표층수 아래에서 차가운 물이 용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저수온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금년의 경우에는 해수 온도가 태평양, 대서양 그 모든 바다에서 이상 고온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해가 되면 서쪽 태평양, 서부 태평양 쪽에 수온이 낮아지면서 거기서 대류 현상이 약화되고 그 대류 현상이 약화되면 북태평양 고기압 쪽에 측간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이 늦어지고 그래서 장마전선의 북상이 늦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년의 경우에는 서쪽 태평양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대단히 수온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엘니뇨해에서 볼 수 있는 서쪽 태평양, 서태평양 쪽에 수온이 낮다고 하는 그런 특성으로 인한 기후, 독특한 기후 이것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 영상 맨 앞에 보여주었던 그 일본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그 금년 여름의 기후는 엘니뇨해에 볼 수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기후와는 좀 다른 유행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낳는 그 해수 온도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태풍 2호가 올라왔죠. 그래서 그게 매우 강한 슈퍼 태풍의 형태로 5월 달에 그 필리핀, 그 다음에 대만을 지나가지고 그 일본
앞바다로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큰 태풍이 있었던 이유도 금년에는 그 저희도 지역의 해수 온도가 이상 고온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수 온도 현황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올해는 그 적어도 위도 30도 이남 그 저희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평상시와는 다른 평상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엘니뇨 해에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는 많이 내리고 기온은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금년에 원래 그 엘니뇨는 보면은 엘니뇨가 본격 시작하기 전인데도 해수면 온도는 놀라운 수준이다. 즉 동태평양은 물론이고 서태평양까지 전체적으로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재 온난화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 해수 온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슈퍼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을에 오는 거야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공식들도 다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마, 비 이런 것들도 예년보다는 훨씬 더 빨리 발달해서 올라오고 이런 시기부터 많은 비가 오는 그런 기후로 변해갈 가능성도 좀 농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소개드린 그 엘니뇨와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